수요일 뉴스토크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함께 짚어볼 전문가 세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오늘 뉴스토크비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그러게요. 제천 참사를 홈쇼핑처럼 보도했습니다. 저 얘기는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이 소식은 바로 이어서 짚어보기로 하고요. 먼저 오늘 이 제천 스포츠센터 참사와 관련해서 건물주와 관리인이 영장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출석했다는 소식도 들렸는데요. 김복준 교수. 네, 예. 그런데 건물주는 입을 다물고 관리는 말을 바꾸고 이거 지금 수사가 어렵습니다. 예, 두 사람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경찰이 신청을 했는데 건물주인 이모 씨는 지금 변호인을 선임한 상태에서 묵비권 행사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관리인이었던 김 과장 그분은 이제 진술이 오락가락했는데 결국은 1층 그 천정에서 얼음을 떼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열선을 잡아 다녀 가지고 손으로 이 펴는 작업을 하다가 했다. 이 부분까지는 지금 인정을 한 상태입니다. 예. 변호사님, 이 변호사님 지금 경찰은 실화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주력을 하고 있는데 일단 건물주 이 씨가 말씀처럼 변호사를 선임한 뒤에 모든 진술을 거부하고 있거든요. 변호사로부터 어떤 조력을 받았다라고 저희가 추측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발화 지점이 어디라는 거는 나왔지만 화재 원인이 구체적으로 규명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건물주 이 씨의 그 어떤 그 섣부른 진술이 나중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변호인이. 그래서 우선 이제 화재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진술도 하지 말라라는 그 조언을 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문제는 또 하나는 이제 이 건물주 이 씨가 뭔가 지금 이 건물 자체를 경매로 받는 데 있어서도 뭐 대출 비율이 너무 높다든가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상황으로 수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그런 얘기 뭐 그 속내가 있는 건 아닌가 좀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수사 확대가 되는 걸 막고 본인 선에서 이제 끝내기 위한 뭐 그런 보관도 있을 것이다. 근데 이현정 의원님, 네. 화재 단초가 그 열선 공사 비용 아끼려다가 일어났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화재가 왜 이게 중요하냐면 나중에 배상 문제와도 연결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 안에서 발화했을 경우와 차에서 발화했을 경우는 이거는 현격히 차이가 나는 것이거든요. 예. 지금 보면 일단은 지금 이제 관리인이 진술을 바꾼 게 처음에는 뭐 위에 이제 그 얼음을 떼어내려고 하다가 얼음이 묻혔으니까 하다가 했는데 문제는 지금 이제 다음 진술에서는 이 열선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주로 이제 이게 결빙이 되고 얼기 때문에 아마 이쪽 1층 천장 위에 그쪽에 이제 열선이 지나갔는데 그걸 이제 공사비를 들여서 하면 한 200만 원 이상 정도 이제 공사비가 들고 그러니까 이제 이 공사비가 왜냐면 이 건물 같은 경우에 은행 이자가 한 달에 1,000만 원이 넘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이게 뭔가 하여튼 예산을 줄여서라도 뭔가 돈을 빨리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정식 업체에다가 맡긴 것이 아니고 그냥 관리인이 자기가 그냥 가서 고치신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열선을 어떤 똑바로 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발화가 일어난 것을 일단 현재까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는 결국 이제 이 건물이 가지고 있는 원초적인 문제, 너무 부채 비율이 높고 또 이자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간다는 것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용을 줄인다는 문제. 또 주인 자체도 누군지 사실 애매하다는 문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떤 면에서 화재의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게요 발화 지점을 추정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보험회사의 이제 보험 대상물로 등재가 되는데요. 이 건물의 경우는 1층 출입구, 1층 쪽에는 1층 출입구에서부터 위로 건물까지만 보험에 등재가 돼 있어요. 예. 따라서 주차장은 그 보험 그 항목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그 필로티 주차장이. 예, 주차장에서 발화한 걸로 나와버리면 보험도 해당이 안 되거든요. 예. 문제가 복잡하네요. 예, 뿐만 아니라 김 교수님 또 예.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는데 지금 현장 감식 중이잖아요. 예, 예. 근데 시신 일부가 발견됐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29명 사망한 분들 중에서는 신체가 상당히 훼손된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물론 인적 사항을 파악하는 데 문제가 없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어제 오후 5시경에 그 현장 감식을 하던 그 과학수사팀 요원들에 의해서 신체의 일부분을 다시 이 발굴을 했죠. 그래서 지금 경찰이 그 중에 아마 29명 중에 포함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DNA 유전자 이제 분석을 실시했고 조만간 유가족한테 그 신체에 훼손된 일부를 아마 그 전달할 예정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건물주와 관리인 취재진의 카메라에 무슨 말을 했는지 영상에 들어온 대로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유족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상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정치권의 목소리부터 먼저 들어보시죠. 정부 정책 방송인 KTV의 정책 홈쇼핑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전이라는 의미의 이니 특별전을 방송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에서 제천 화재 눈물의 연결식이라는 상품을 파는 것처럼 화면을 구성한 뒤에 문 대통령이 유가족을 위로하는 장면 등을 내보냈습니다. 국민의 억울한 죽음을 홈쇼핑이라는 제목을 달고 내보낸 것입니다. 저 화면이에요. 그러니까 제천 화재 참사를 홈쇼핑처럼 방송을 했다, 보도를 했다는 건데 이현정 의원님. 네. 저때 당시 보도 내용을 좀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근데 지금 이제 KTV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있는 정부 공식 이제 방송입니다. 사실은 예. 어떤 정부의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제 방송이 이제 KTV인데 예. 여기서 이제 다양한 형태를 통해서 이제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고 뭐 이렇게 논평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모양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방송되는 정책 홈쇼핑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이제 이 제천 화재를 다루면서 이게 이제 아마 그 포맷 자체를 보통 우리가 좀 아주 익숙한 이제 홈쇼핑 형태 옆에 뭐 예를 들어서 가격이나 뭐 이런 거 나오고 저 지금 화면과 그렇죠. 비슷하네요. 뭐 그런 걸로 이제 하면서 했는데 문제는 이런 제천 참사와 같은 어떤 국민적 정말 슬픔에 잠기게 하는 그런 사건을 이런 형식으로 다뤘다는 게 이제 문제죠, 사실. 예.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정부의 공식 방송이라 한다면 이런 중요한 국가적 재난 사태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포맷 자체를 바꾼다든지 그렇죠. 뭔가 이런 사실관계를 전달한다는 이런 쪽으로 해야 되는데 문제는 기존에 있는 형태 그대로 하다 보니까 이걸 보신 시청자분들이 상당히 불편했던 모양이에요. 어떻게 예. 정부가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 제천 참사를 홈쇼핑 같은 형태로 방송할 수 있냐 뭔가 그리고 또 너무 또 홍보 자체가 보면 대통령의 어떤 개인에 대한 홍보 이런 쪽으로 많이 맞추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 예, 이수희 변호사님 예. 말씀처럼 제가 이 방송을 좀 살펴봤더니 유가족과 문재인 대통령이 대화를 나누는 그 장면 위에 이니 특별전이라는 이름까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KTV라서 더 문제가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KTV가 한국정책방송원에서 이제 그 온종일 방송하게 된 게 몇 년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원 목적은 정책 홍보에 있는 거예요. 정책이 다 홍보가 돼야지 국민들이 이해를 하고 그래야지만 이게 이제 국정을 운영하거나 뭐 이런 이제 정책을 꾸리는 데 있어 실효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홍보라는 것이 이제 그런 면에서 정책의 실효성을 위해서 이 KTV가 필요한 건데 예. 문제는 이게 정책 홍보에서 가 주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띄우기로 보인다는 거죠. 그게 거기에 너무 골몰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그 형식 자체를 글쎄 이게 제작진이 아니랬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이거를 그 위에 문체부까지 이것을 이제 비판을 해도 되는 건지는 그 절차를 잘 몰라서 저도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예. 주 목적 자체가 정책 홍보이고 그것을 어떻게 좀 톡톡 튀게 이렇게 좀 재밌게 그 시선을 주목시킬 수 있게 하겠다라는 그 발상 자체는 아이디어는 좋은데 이게 때와 장소가 있다는 거고 대상이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정책 홍보가 아니라 너무 대통령 띄우기에 치우치다 보니까 이런 거에서 좀 그 매너리즘에 빠지면서 이런 그 무감각한 무감보다 더한 거죠. 이거는 그런 실수를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홈쇼핑이라는 게 형식이 물론 뭐 홈쇼핑 방송은 아니었지만 상품 파는 거잖아요. 그런데 상품 그러니까 파는데 예. 예, 홈쇼핑이 일반적으로 우리 국민들한테 주는 이미지 자체가 그거는 홍보 아니겠습니까? 누가 봐도. 그런데 아마 문 대통령이 뭐 그늘 지고 어디 습진 그 사회 취약층 사람들을 만나서 찾아가서 방문하고 위로하는 그런 영상이었다면 사실 이게 별 문제가 안 됐을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사실은 따지고 보면 참사 아닙니까? 참사. 그렇죠. 예, 그 엄청나게 큰 충격을 준 이 대참사 이거를 주제 삼아가지고 홍보의 성격 비슷한 그런 프로에서 방영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제 국민들이 거부감을 좀 느낄 수밖에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예. 그렇다면 저희가 당시 상황 구체적으로 좀 어땠는지 이 해당 아이템을 함께 진행했던 고정 출연자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이제 결정된 이슈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는 역할인데 사실 이게 아이템이 적절한가 아닌가 보다는 어떻게 다루어지는가 문제가 더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을 했어요. 정부와 국가의 책임이 크다.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포맷과 내용과 그리고 그것을 다루는 방식에서 크게 이제 오버했다라고 느끼진 않아요.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또 주관성과 결국은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비판을 할 여지도 없진 않다. 예, 이현정 의원님 사실 저희도 이 뉴스 특급을 준비하는데 굉장히 많은 회의를 거치기 마련인데 물론 기존의 틀도 중요하겠지만 좀 너무 나간 것 아니냐 이런 비판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의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집단 이제 사고에 빠진 그런 현상인데요. 왜냐하면 내부에 뭐 회의를 하다 보면 사실 언론사 같은 경우는 보면 여러 가지 의견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제 주장을 다른 사람이 반대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상황 자체가 좀 정리가 되는 건데.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저렇게 특정한 예를 들면 정부 기관이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냥 어떤 위에 있는 사람이 결정을 하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반대를 못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KTV라는 것이 물론 정책을 저렇게 국민들에게 자세하고 재미있게 설명해 주는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런 양식을 만약에 이제 이 참사인데 참사를 저런 방식으로 하느냐 누구 한 명이라도 문제 제기를 했더라면 아 그럼 좋다 그걸 바꾸자라고 했으면 내부에서 바꿔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예를 들어서 한 곳으로만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즉 예를 들어서 너무 홍보하는 주체 쪽으로만 보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데 사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정부가 운영하는 방송에서 종종 보이는 형태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저기서 어떤 좀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있었더라면 저런 양식으로는 방송하지 않죠. 예. 이수희 변호사님. 예. 포인트가 하나는 더 이거 같아.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제 지금까지 취임 1년이 다 돼가지만 이제 공과를 떠나서 뭐 최근에 청설 신잡을 비롯해서 너무 홍보에만 열을 올리니까 이런저런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제 좀 이런 표현이 어쩌서 모르겠어요. 좀 재미를 본 거죠. 그러니까 그 선거 때, 그 조기 대선 때 그 문재인 1번가라고 해가지고 이제 쇼핑 어플, 그 쇼핑 사이트를 빗대서 공약을 갖다가 놓고 이걸 뭐 맞아요. 구매가라든가 후기를 올리고 하는 그런 형식을 해서 좀 주목을 많이 받았죠. 그리고 이후에 인수위 때는 또 광화문 1번가 해서 또 그런 비슷한 그 형식으로 좀 이렇게 그 뭐 홍보에 재미를 봤다라고 하면 그래서 거기에서 기인한 걸로 보이기는 하는데 예. 이것이 이제 그 선거 때 하고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그 정책이 홍보돼야지 사람 중심으로 가면은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보여주기라는 거는 이렇게 처음에는 굉장히 산뜻하고 뭔가 주목을 끌지만 거기에서 보여주는 것에 그쳤을 때는 쉽게 질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언제나 정책으로 대안으로서 뭐 보여주고 그걸로 이제 승부를 하는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걸로 이제 존재감이 부각이 돼야 되는 거지. 이렇게 계속 그 보여주기식이 되다 보니까 홍준표 대표도 문재인 대통령이 내 평가를 해달라고 하니 쇼는 잘하는 것 같다라는 표현인데 거기에 굉장히 좀 다중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공감이라는 것도 저렇게 이제 그 공감이라는 것도 이 너무 보여주기에 치중하다 보면 예. 그 진위조차도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시점이 온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대안으로 정책으로 존재감 보여주기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방금 전에 자막으로 나갔지만 제일 중요한 게 유족들이 저걸 봤을 때 도대체 어떻게 생각했을 건지 가슴에 또 한 번의 피멍이 들었다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이현정 의원님, 네. 이 얘기는 정리할게요. 그런데 이게 지금 KTV가 다른 방송도 아니고 한국 정책 방송 그러니까 문체부 산하면 만약에 이렇게 여론의 문매를 맞고 하면 바로 징계 조치가 들어가고 뭐 어떤 조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무원 조직이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이제 문체부에서 이제 받으면 뭐 여러 가지 좀 그 내부적인 좀 변화는 있겠죠. 예.
그렇지만 이제 그 근본적으로 이렇게 저는 정부가 이런 그 어떤 채널을 운영한다는 것에 좀 저는 부정적입니다. 예. 왜냐하면 정부 예산으로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언론 매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많고 또 국민들이 받아들일 때도 언론 매체를 통해서 언론의 기능이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비판과 견제와 이런 것들이 같이 포함되면서 하는데 네. 사실 저런 방식의 어떤 그 매체를 유지한다는 게 보면 왜냐하면 또 정부가 또 대주주인 그런 또 방송도 꽤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과연 KTV라는 존재의 문제 또 예를 들어서 저렇게 있을 때 너무 또 개인의 어떤 초점 맞춰지는 것. 왜냐하면 사실은 KTV 같은 경우도 이제 임명권자가 한편으로 보면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이제 대통령 중심으로 하다 보면 결국 이제 너무 또 대통령 쪽으로만 집중될 수가 있기 그러니까 때문에 피해자 중심, 뭐 유가족 중심이 돼야 되는데 대통령 중심이 됐으니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의 어떤 그 내보낼 때도 좀 저는 정무적인 판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태를 가려가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뭐 세월호가 있을 때 그때만 저렇게 저런 식이었다면 많은 비판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교훈이 있기 때문에 예. 이 상황에 대한 좀 정무적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유족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상황이 또 있습니다. 화재 목격자의 목소리부터 먼저 듣고 오시죠. 불길이 다 잡힌 뒤에 한번 올라간 걸로 기억이 납니다. 초반에는 아예 진입조차도 하지도 않았고 상황만 보고 그냥 가는 불은 그 주차장에서 시작돼가지고 이제 1층 전체로 이제 오면서 이제 불이 나는 걸 확인을 하고 그 이후에 10분 정도 지난 뒤에 소방관이 와서 현장 보고 그리고 다시 갔죠. 가고 난 뒤에 이제 한 3, 40분 흘렀나? 그 이후에 소방관이 이제 옷을 입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들어가는 걸 이제 봤죠. 한 명이었을 거예요. 그때. 예, 목격자의 이런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영상이 공개가 된 건데 네, 예. 그 긴박했던 당시 영상을 이제 함께 보시면 이 사람들이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저렇게 웃옷도 못 입은 채로 굉장히 허겁지겁 네, 긴박하게 탈출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가 하면 또 소방대원들이 비상구 앞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만 하지 정작 들어가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아요. 당연히 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요. 일단은 소방관들이 진입할 수 있는 통로를 아는 거잖아요. 탈출하는 사람이 나오는 그 이 탈출구를 봤다면 그 안으로 또 그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했었어야 되는 거라고 보는 진짜 거죠. 저 때가 골든타임이었는데. 예, 그런데 이제 그 시간대에 소방관들이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살피기만 하다가 불이 본격적으로 아주 붙은 이후에 이제 뭐 작업복을 입고 착용하고 진입을 시도했다. 그래서 이제 초기 진화에 실패한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사실 이 사건 그 발생하고 난 이후에 소방관 관련돼서 참 말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해요. 예. 왜 그러냐면 사실상 그 현장에서 이 불을 진화하는 거는 현장 판단은 사실상 그들의 고유 권한이긴 하죠. 그렇죠. 물론 이제 그게 아주 이 그 고의 방기가 아닌 이상은 그 뭐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명백한 거는 사람들이 나오는 구멍, 즉 말하면 탈출구를 파악을 했다면 비상구요. 예, 비상구를 파악을 했다면 진입할 수도 있었다는 뜻이 되거든요.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잠시만요. 그 시간대별로 상황이 정리된 것도 있어요. 한번 같이 보시죠. 최초 신고에 좀 마지막 거 보시면 6분 만에 민간 사다리로 겨우 구출된 장면. 그러니까 최초 신고 후에 도대체 얼마나 지난 겁니까? 김복준 교수. 예, 이게 소방관들 입장에서는 그 진입을 할 때 그 민간 사다리가 진입하기 이전에 이제 그 직후에 이후에 출동한 것 같습니다. 예. 본인들 차는 그 진입할 수가 없어가지고 상당히 그 지연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민간 사다리가 먼저 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민간 사다리가 먼저 이제 구조를 한 거고요. 뭐 이 부분은 소방관 쪽에서는 뭐 계속 도로로 얘기를 하는 거죠. 도로 뭐 그러니까 저기 핑계라고 하기. 이제 저 민간 사다리 하신 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본인들이 이쪽 지역에 좀 이사를 자주 하고 또 워낙 경험이 많으신 분이다 보니까 어디에다 주차를 해야 되는지 본인 상황이 빨리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4시에서 58분. 그렇죠. 보니까 이제 바로 현장을 파악하고 어느 쪽에서 한다는 파악을 하고 바로 이제 저걸 내려서 이제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소방 사다리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그 어떤 장비의 문제도 있는 것인데 사실은 이제 이런 어떤 좁은 도로 같은 경우에 실제로 좀 우리가 구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비가 좀 필요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소방서에서 하는 장비는 굉장히 크거든요. 우리가 대형 화재를 대비해서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골목길 같은 경우에 저렇게 빨리 할 수 있는 저런 어떤 장비 자체도 상당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예, 김 교수님 저희가 한 번 더 짚어볼 게 아까 보신 그래픽을 함께 다시 보시면 화재를 최초 신고한 게 약 오후 4시쯤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조대원이 진입을 준비하는 게 한 42분 지난 4시 42분이에요. 네. 화재 발생 사고 현장에서 40분이면 정말 긴 시간이잖아요. 엄청나게 긴 시간이죠. 골든타임을 넘어도 한참 넘은 걸로 보여요. 왜 그러냐면 최초 화재 신고가 4시가 아니라 이제 3시 59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구조대원이 진압 준비를 한 게 42분. 그리고 민간 사다리가 이제 6분 만에 바로 구조를 했는데 그때가 4시 58분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시간상으로는 뭐 40분 거의 1시간이 돼가지고 이 구조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최초 신고 후에 49분이 지난 뒤에 저렇게 보면 뭐 이제 소방관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드디어 마스크 쓰고 비상구로 진입하려고 할 때부터가 네. 시간이 꽤 많이 지났었으니까요. 제가 지금 뉴스 서두에 이 제천 참사 건물주와 관리인이 오늘 영장 심사를 받는다 출석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영상 바로 들어왔습니다. 같이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저 지금 건물 소방관리 소홀히 했다는 죄송합니다. 거 관련해서 어떻게 인정하시는지 혐의는 인정하시고 계신지. 죄송합니다. 유가족분들께 정말 죄송하고요. 제 건물 내에서 이런 사고가 일어났던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정말 유가족분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그럼 불법 증축과 관련해서 혹시 직원 숙소로 사용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억울한 점은 없으신지 조사 과정에서. 조사하면서 억울한 점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테라스 불법 증축할 뭐 어떤 이유가 있으신가요? 건물이 애초에 불법 증축됐다는 건 네, 혹시 돼 있었습니다. 그 부분 알고 원래 계셨어요? 불법인 줄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유가족분들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아 그럼 전반적인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시는 건지. 화분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지금 네. 경찰서를 나서는 건물주 이모 씨의 모습을 다 같이 보셨는데 일단은 불법 증축돼 있는 건물인지 알았냐라는 질문에는 알았다라고 했지만 불법인지는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가 어느 정도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불법 증축된 것이 이 화재가 뭐 그 촉발되는데 더 그 진압하는데 어렵다든가 뭔가 그런 거에 기여했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이제 이 그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뭐 원인이 될 수는 있겠지만 아니라고 하면은 그거는 별건의 문제가 되는 거고요. 뭐 소방법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그 검토를 할 텐데 예. 지금 이제 건물주가 이거를 경매로 받았다라고 하잖아요. 예. 근데 그 경매 이전에 이미 이제 불법 이렇게 증축이 돼 있었다고 하는데 이 경매를 할 때는 그 부동산의 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두꺼운 책자에 기록이 다 되어 있어요. 경매를 받으면서 뭐 권리 분석과 이 현황 분석은 했을 거라고 보이고 뭐 그러면 불법 증축된 부분은 알지 않았을까 싶은데 여하튼 건물주는 지금 뭐 너무나 많은 사상자들이 났기 때문에 본인도 굉장히 당황스럽기는 하겠지만 뭐 죄송하다라는 저 말이 글쎄요 유가족들에게는 얼마나 받아들여질지 좀 의문입니다. 예. 죽고 싶은 심정이다. 그런데 조사하면서 억울한 점은 없었다라는 김 교수님 얘기는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법원 가서 혐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을 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는데요. 일단 뭐 언론이 물어보는 내용에 대해서 본인의 죄를 바로 이제 그 혐의를 인정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뭐 당연히 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겠지만요.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아마 그래도 여전히 이제 그 유무죄 관련돼서는 본인한테 유리한 쪽으로 진행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가족께 죄송하다, 죽고 싶은 심정이다. 건물 불법 증축 용도 질문에는 죄송하다고 얘기했던 제천 참사 건물주 얘기 해봤습니다. 또 하나 짚어볼 영상으로 만나볼 좀 충격적인 얘기가 있었어요. 제천이에서 광주에서 보시는 화면은 70대 할머니가 버스에 낀 채 끌려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 화면 여러분들 같이 집중해서 보시면 저렇게 할머니가 황급히 달려가는 모습인데 왼쪽 손이 저렇게 시내버스 앞문에 끼어 있습니다. 75살 A씨인데요. 그래서 중상을 입는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김복준 교수님. 예. 무려 20m나 주행을 했네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원래 버스라든지 운전 기사분들은 출발 직전에 반드시 후사경을 통해서 그렇죠. 그 확인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뭐를 하는지 몰라도 그 사람이 그 끌려오는 것 자체를 몰랐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한 20m 끌려간 상태에서 결국은 그 뒷바퀴에 그 치여가지고 지금 중상 상태로 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그러는데요. 예. 이제 제가 이거 처음에 보고 사람 손이 껴 있으면 이게 센서가 있어가지고 그 운전자한테 연락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했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요. 앞문 쪽 같은 경우는 미는 거 여닫이문으로 돼 있기 때문에 센서가 부착이 안 돼 있다고 그러고요. 뒷문은 이제 슬라이드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전철처럼 그 센서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센서 부분은 이제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분명한 거는 운전하는 운전 기사분이 분명히 그 후사경을 통해서 보지 않고 그냥 출발하면서 뭔가 다른 짓을 한 건 명백한 것 같습니다. 예, 이수혜 변호사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 할머니는 굉장히 많이 다쳐서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다고 하는데 저 운전기사의 업무 과실을 저희가 법적 처벌을 어느 정도 수위받는다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버스 기사는 경우에는 승하차를 할 때 안전 의무가 있죠. 뭐 다 승객이 다 승차를 했는지 하차는 다 안전하게 했는지 확인을 하고 출발을 해야 되는데 그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이제 명백해 보입니다. 그리고 피해 할머니께서 많이 다치신 것 같아요. 지금 지금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다라고 하니까 뭐 저 정도 끌려갔으면 굉장히 부상이 클 것 같은데요. 예.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 한은 좀 중형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낸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주와 KTV 논란 얘기 첫 번째 주제로 짚어봤습니다. 김복준 교수님과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요일 뉴스티크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함께 짚어볼 전문가 세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오늘 뉴스티크비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그러게요. 제천 참사를 홈쇼핑처럼 보도했습니다. 저 얘기는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이 소식은 바로 이어서 짚어보기로 하고요. 먼저 오늘 이 제천 스포츠센터 참사와 관련해서 건물주와 관리인이 영장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출석했다는 소식도 들렸는데요. 김복준 교수님. 네, 예. 그런데 건물주는 입을 다물고 관리는 말을 바꾸고 이거 지금 수사가 어렵습니다. 예, 두 사람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경찰이 신청을 했는데 건물주인 이모 씨는 지금 변호인을 선임한 상태에서 묵비권 행사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관리인이었던 김 과장 그분은 이제 진술이 오락가락했는데 결국은 1층 그 천정에서 얼음을 떼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열선을 잡아 다녀 가지고 손으로 이 펴는 작업을 하다가 했다. 이 부분까지는 지금 인정을 한 상태입니다. 예, 변호사님, 이 변호사님 지금 경찰은 실화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주력을 하고 있는데 일단 건물주 이 씨가 말씀처럼 변호사를 선임한 뒤에 모든 진술을 거부하고 있거든요. 변호사로부터 어떤 조력을 받았다라고 저희가 추측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발화 지점이 어디라는 거는 나왔지만 화재 원인이 구체적으로 규명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건물주 이 씨의 그 어떤 그 섣부른 진술이 나중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변호인이. 그래서 우선 이제 화재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진술도 하지 말라라는 그 조언을 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문제는 또 하나는 이제 이 건물주 이 씨가 뭔가 지금 이 건물 자체를 경매로 받는 데 있어서도 뭐 대출 비율이 너무 높다든가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상황으로 수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그런 얘기 뭐 그 속내가 있는 건 아닌가 좀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수사 확대가 되는 걸 막고 본인 선에서 이제 끝내기 위한 뭐 그런 보관도 있을 것이다. 근데 이현정 의원님, 네. 화재 단초가 그 열선 공사 비용 아끼려다가 일어났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화재가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나중에 배상 문제와도 연결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 안에서 발화했을 경우와 차에서 발화했을 경우는 이거는 형격이 차이가 나는 것이거든요. 예. 지금 보면 일단은 지금 이제 관리인이 진술을 바꾼 게 처음에는 뭐 위에 이제 그 얼음을 떼어내려고 하다가 얼음이 묻혔으니까 하다가 했는데 문제는 지금 이제 다음 진술에서는 이 열선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주로 이제 이게 결빙이 되고 얼기 때문에 아마 이쪽 1층 천장 위에
그쪽에 이제 열선이 지나갔는데 그걸 이제 공사비를 들여서 하면 한 200만 원 이상 정도 이제 공사비가 들고, 그러니까 이제 이 공사비가, 왜냐하면 이 건물 같은 경우에 은행 이자가 한 달에 1,000만 원이 넘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이게 뭔가 하여튼 예산을 줄여서라도 뭔가 돈을 빨리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정식 업체에다가 맡긴 것이 아니고 그냥 관리인이 자기가 그냥 가서 고치신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열선을 어떤 똑바로 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발화가 일어난 것을 일단 현재까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는 결국 이제 이 건물이 가지고 있는 원초적인 문제, 너무 부채 비율이 높고 또 이자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간다는 것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용을 줄인다는 문제. 또 주인 자체도 누군지 사실 애매하다는 문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떤 면에서 화재의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요, 발화 지점을 추정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보험회사에 이제 보험 대상물로 등재가 되는데요. 이 건물의 경우는 1층 출입구, 1층 쪽에는 1층 출입구에서부터 위로 건물까지만 보험에 등재가 돼 있어요. 예. 따라서 주차장은 그 보험 그 항목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그 필로티 주차장이? 예, 주차장에서 발화한 걸로 나와버리면 보험도 해당이 안 되거든요. 예. 문제가 복잡하네요. 예, 뿐만 아니라 김 교수님 또 예.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는데 지금 현장 감식 중이잖아요. 예, 예. 그런데 시신 일부가 발견됐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29명 사망한 분들 중에서는 신체가 상당히 훼손된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물론 인적 사항을 파악하는 데 문제가 없었는데요. 본인 상황이 빨리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4시 58분. 그렇죠. 보니까 이제 바로 현장을 파악하고 어느 쪽에서 한다는 파악을 하고 바로 이제 저걸 내려서 이제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소방 사다리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그 어떤 장비의 문제도 있는 것인데, 사실은 이제 이런 어떤 좁은 도로 같은 경우에 실제로 좀 우리가 구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비가 좀 필요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소방서에서 하는 장비는 굉장히 크거든요. 우리가 대형 화재를 대비해서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골목길 같은 경우에 저렇게 빨리 할 수 있는 저런 어떤 장비 자체도 상당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예, 김 교수님, 저희가 한 번 더 짚어볼 게 아까 보신 그래픽을 함께 다시 보시면 화재를 최초 신고한 게 약 오후 4시쯤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조대원이 진입을 준비하는 게 한 42분 지난 4시 42분이에요. 네. 화재 발생 사고 현장에서 40분이면 정말 긴 시간이잖아요. 엄청나게 긴 시간이죠. 골든타임을 넘어도 한참 넘은 걸로 보여요. 왜 그러냐면 최초 화재 신고가 4시가 아니라 이제 3시 59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구조대원이 진압 준비를 한 게 42분. 그리고 민간 사다리가 이제 6분 만에 바로 구조를 했는데 그때가 4시 58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시간상으로는 뭐 40분, 거의 1시간이 돼가지고 이 구조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최초 신고 후에 49분이 지난 뒤에 저렇게 보면 뭐 이제 소방관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드디어 마스크 쓰고 비상구로 진입하려고 할 때부터가 네. 시간이 꽤 많이 지났었으니까요. 제가 지금 뉴스 서두에 이 제천 참사 건물주와 관리인이 오늘 영장 심사를 받는다, 출석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영상 바로 들어왔습니다. 같이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저 지금 건물 소방 관리 소홀히 했다는 죄송합니다. 거 관련해서 어떻게 인정하시는지, 혐의는 인정하시고 계신지. 죄송합니다. 유가족분들께 정말 죄송하고요. 제 건물 내에서 이런 사고가 일어났던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정말 유가족분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그럼 불법 증축과 관련해서 혹시 직원 숙소로 사용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억울한 점은 없으신지 조사 과정에서. 조사하기에서 억울한 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테라스 불법 증축한 뭐 어떤 이유가 있으신가요? 건물이 애초에 불법 증축됐다는 건 네, 혹시 돼 있었습니다. 그 부분 알고 원래 계셨어요? 불법인 줄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유가족분들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그럼 전반적인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시는 건지. 화분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지금 경찰서를 나서는 건물주 이모 씨의 모습을 다 같이 보셨는데, 일단은 불법 증축돼 있는 건물인지 알았냐라는 질문에는 알았다라고 했지만 불법인지는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가 어느 정도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불법 증축된 것이 이 화재가 뭐 그 촉발되는데 더 그 진압하는데 어렵다든가 뭔가 그런 거에 기여했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이제 이
그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뭐 원인이 될 수는 있겠지만 아니라고 하면은 그거는 별건의 문제가 되는 거고요. 뭐 소방법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그 검토를 할 텐데 예. 지금 이제 건물주가 이걸 경매로 받았다라고 하잖아요. 예. 근데 그 경매 이전에 이미 이제 불법 이렇게 증축이 돼 있었다고 하는데 이 경매를 할 때는 그 부동산의 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두꺼운 책자에 기록이 다 되어 있어요. 경매를 받으면서 뭐 권리 분석과 이 현황 분석은 했을 거라고 보이고 뭐 그러면 불법 증축된 부분은 알지 않았을까 싶은데 여하튼 건물주는 지금 뭐 너무나 많은 사상자들이 났기 때문에 본인도 굉장히 당황스럽기는 하겠지만 뭐 죄송하다라는 저 말이 글쎄요 유가족들에게는 얼마나 받아들여질지 좀 의문입니다. 예. 죽고 싶은 심정이다. 그런데 조사하면서 억울한 점은 없었다라는 김 교수님 얘기는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법원 가서 혐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을 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는데요. 일단 뭐 언론이 물어보는 내용에 대해서 본인의 죄를 바로 이제 그 혐의를 인정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뭐 당연히 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겠지만요.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아마 그래도 여전히 이제 그 유무죄 관련돼서는 본인한테 유리한 쪽으로 진행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유가족께 죄송하다, 죽고 싶은 심정이다. 건물 불법 어떤 조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무원 조직이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이제 문체부에서 이제 받으면 뭐 여러 가지 좀 내부적인 좀 변화는 있겠죠. 예. 그렇지만 이제 그 근본적으로 이렇게 저는 정부가 이런 그 어떤 채널을 운영한다는 것에 좀 저는 부정적입니다. 예. 왜냐하면 정부 예산으로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언론 매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많고 또 국민들이 받아들일 때도 언론 매체를 통해서 언론의 기능이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비판과 견제와 이런 것들이 같이 포함되면서 하는데 네. 사실 저런 방식의 어떤 그 매체를 유지한다는 게 보면 왜냐하면 또 정부가 또 대주주인 그런 또 방송도 꽤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과연 KTV라는 존재의 문제 또 예를 들어 저렇게 있을 때 너무 또 개인의 어떤 초점 맞춰지는 것. 왜냐하면 사실은 KTV 같은 경우도 이제 임명권자가 한편으로 보면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이제 대통령 중심으로 하다 보면 결국 이제 너무 또 대통령 쪽으로만 집중될 수가 있기 그러니까 때문에 피해자 중심, 뭐 유가족 중심이 돼야 되는데 대통령 중심이 됐으니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의 어떤 그 내보낼 때도 좀 저는 정무적인 판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태를 가려가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뭐 세월호가 있을 때 그때만 저렇게 저런 식이었다면 많은 비판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교훈이 있기 때문에 예. 이 상황에 대한 좀 정무적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유족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상황이 또 있습니다. 화재 목격자의 목소리부터 먼저 듣고 오시죠. 불길이 다 잡힌 뒤에 아마 올라간 걸로 기억이 납니다. 초반에는 아예 진입조차도 하지도 않았고 상황만 보고 그냥 가는. 불은 그 주차장에서 시작돼가지고 이제 1층 전체로 이제 오면서 이제 불이 나는 걸 확인을 하고 그 이후에 10분 정도 지난 뒤에 소방관이 와서 현장 보고 그리고 다시 갔죠. 가고 난 뒤에 이제 한 3, 40분 흘렀나? 그 이후에 소방관이 이제 옷을 입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들어가는 거를 이제 봤죠. 한 명이었을 거예요. 그때. 예, 목격자의 이런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영상이 공개가 된 건데 그 긴박했던 당시 영상을 이제 함께 보시면 이 사람들이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저렇게 웃옷도 못 입은 채로 굉장히 허겁지겁 긴박하게 탈출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가 하면 또 소방대원들이 비상구 앞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만 하지 정작 들어가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아요. 당연히 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요. 일단은 소방관들이 진입할 수 있는 통로를 아는 거잖아요. 탈출하는 사람이 나오는 그 이 탈출구를 봤다면 그 안으로 또 그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했었어야 되는 거라고 보는 거죠. 진짜 저 때가 골든타임이었는데. 예, 그런데 이제 그 시간대에 소방관들이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살피기만 하다가 불이 본격적으로 아주 붙은 이후에 이제 뭐 작업복을 입고 착용하고 진입을 시도했다. 그래서 이제 초기 진화에 실패한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사실 이 사건 그 발생하고 난 이후에 소방관 관련돼서 참 말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해요. 왜 그러냐면 사실상 그 현장에서 이 불을 진화하는 거는 현장 판단은 사실상
그들의 고유 권한이긴 하죠. 그렇죠. 물론 이제 그게 아주 고의 방기가 아닌 이상은 뭐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명백한 거는 사람들이 나오는 구멍, 즉 말하면 탈출구를 파악을 했다면 비상구요. 예, 비상구를 파악을 했다면 진입할 수도 있었다는 뜻이 되거든요.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잠시만요. 그 시간대별로 상황이 정리된 것도 있어요. 한번 같이 보시죠. 최초 신고 후에 좀 마지막 거 보시면 6분 만에 민간 사다리로 겨우 구출된 장면. 그러니까 최초 신고 후에 도대체 얼마나 지난 겁니까? 김복준 교수님. 예, 이게 소방관들 입장에서는 그 진입을 할 때 그 민간 사다리가 진입하기 이전에 이제 그 직후에 이후에 출동한 것 같습니다. 예. 본인들 차는 그 진입할 수가 없어가지고 상당히 그 지연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민간 사다리가 먼저 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민간 사다리가 먼저 이제 구조를 한 거고요. 뭐 이 부분은 소방관 쪽에서는 뭐 계속 도로로 얘기를 하는 거죠. 도로. 뭐 그러니까 저기 핑계라고 하기. 이제 저 민간 사다리 하신 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본인들이 이쪽 지역에 좀 이사를 자주 하고 또 워낙 경험이 많으신 분이다 보니까 어디에다 주차를 해야 되는지 사람들을 만나서 찾아가서 방문하고 위로하는 그런 영상이었다면 사실 이게 별 문제가 안 됐을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사실은 따지고 보면 참사 아닙니까? 참사. 그렇죠. 예, 그 엄청나게 큰 충격을 준 이 대참사 이거를 주제 삼아가지고 홍보의 성격 비슷한 그런 프로에서 방영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제 국민들이 거부감을 좀 느낄 수밖에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예. 그렇다면 저희가 당시 상황 구체적으로 좀 어땠는지 이 해당 아이템을 함께 진행했던 고정 출연자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이제 결정된 이슈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는 역할인데 사실 이게 아이템이 적절한가 아닌가 보다는 어떻게 다루어지는가 문제가 더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을 했어요. 정부와 국가의 책임이 크다.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포맷과 내용과 그리고 그것을 다루는 방식에서 크게 이제 오버했다라고 느끼진 않아요.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또 주관성과 결국은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비판을 할 여지도 없진 않다. 예, 이현정 의원님 사실 저희도 이 뉴스 특급을 준비하는데 굉장히 많은 회의를 거치기 마련인데 물론 기존의 틀도 중요하겠지만 좀 너무 나간 것 아니냐 이런 비판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의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집단 이제 사고에 빠진 그런 현상인데요. 왜냐하면 내부에 뭐 회의를 하다 보면 사실 언론사 같은 경우는 보면 여러 가지 의견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제 주장을 다른 사람이 반대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상황 자체가 좀 정리가 되는 건데.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저렇게 특정한 예를 들면 정부 기관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그냥 어떤 위에 있는 사람이 결정을 하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반대를 못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KTV라는 것이 물론 정책을 저렇게 국민들에게 자세하고 재미있게 설명해 주는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런 양식을 만약에 이제 이 참사인데 참사를 저런 방식으로 하느냐 누구 한 명이라도 문제 제기를 했더라면 아 그럼 좋다 그걸 바꾸자라고 했으면 내부에서 바꿔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예를 들어서 한 곳으로만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즉 예를 들어서 너무 홍보하는 주체 쪽으로만 보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데 사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정부가 운영하는 방송에서 종종 보이는 형태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저기서 어떤 좀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있었더라면 저런 양식으로는 방송하지 않죠. 이수혜 변호사님. 예. 포인트가 하나는 더 이거 같아요.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제 지금까지 취임 1년이 다 돼가지만 이제 공과를 떠나서 뭐 최근에 청설 신잡을 비롯해서 너무 홍보에만 열을 올리니까 이런저런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제 좀 이런 표현이 어쩌면 좀 재미를 본 거죠. 그러니까 그 선거 때, 그 조기 대선 때 그 문재인 1번가라고 해가지고 이제 쇼핑 어플 그 쇼핑 사이트를 빗대서 공약을 갖다가 놓고 이걸 맞아요. 뭐 구매가라든가 후기를 올리고 하는 그런 형식을 해서 좀 주목을 많이 받았죠. 그리고 이후에 인수위 때는 또 광화문 1번가 해서 또 그런 비슷한 그 형식으로 좀 이렇게 그 뭐 홍보에 재미를 봤다라고 하면 그래서 거기에서 기인한 걸로 보이기는 하는데 이것이 이제 그 선거 때 하고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그 정책이 홍보돼야지 사람 중심으로 가면은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보여주기라는 거는
이렇게 처음에는 굉장히 산뜻하고 뭔가 주목을 끌지만 거기에서 보여주는 것에 그쳤을 때는 쉽게 질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언제나 정책으로 대안으로서 뭐 보여주고 그걸로 이제 승부라는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걸로 이제 존재감이 부각이 돼야 되는 거지. 이렇게 계속 보여주기식이 되다 보니까 홍준표 대표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평가를 해달라고 하니 쇼는 잘하는 것 같다라는 표현인데 거기에 굉장히 좀 다중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공감이라는 것도 저렇게 이제 공감이라는 것도 너무 보여주기에 치중하다 보면 예. 그 진위조차도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시점이 온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대안으로 정책으로 존재감 보여주기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방금 전에 자막으로 나갔지만 제일 중요한 게 유족들이 저걸 봤을 때 도대체 어떻게 생각했을 건지 가슴에 또 한 번의 피멍이 들었다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이현정님, 네. 이 얘기는 정리할게요. 그런데 이게 지금 KTV가 다른 방송도 아니고 한국 정책 방송 그러니까 문체부 산하면 만약에 이렇게 여론의 문매를 맞고 하면 바로 징계 조치가 들어가고 그런데 이제 어제 오후 5시경에 현장 감식을 하던 과학수사팀 요원들에 의해서 신체의 일부분을 다시 발굴을 했죠. 그래서 지금 경찰이 그 중에 아마 29명 중에 포함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DNA 유전자 이제 분석을 실시했고 조만간 유가족한테 신체 훼손된 일부를 아마 전달할 예정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건물주와 관리인 취재진의 카메라에 무슨 말을 했는지 영상에 들어온 대로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유족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상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정치권의 목소리부터 먼저 들어보시죠. 정부 정책 방송인 KTV의 정책 홈쇼핑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전이라는 의미의 이니 특별전을 방송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에서 제천 화재 눈물의 연결식이라는 상품을 파는 것처럼 화면을 구성한 뒤에 문 대통령이 유가족을 위로하는 장면 등을 내보냈습니다. 국민의 억울한 죽음을 홈쇼핑이라는 제목을 달고 내보낸 것입니다. 저 화면이에요. 그러니까 제천 화재 참사를 홈쇼핑처럼 방송을 했다, 보도를 했다는 건데 이현정 의원님. 네. 저때 당시 보도 내용을 좀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근데 지금 이제 KTV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있는 정부 공식 이제 방송입니다. 사실은 어떤 정부의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제 방송이 이제 KTV인데 예. 여기서 이제 다양한 형태를 통해서 이제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고 뭐 이렇게 논평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모양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방송되는 정책 홈쇼핑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이제 이 제천 화재를 다루면서 이게 이제 아마 포맷 자체를 보통 우리가 좀 아주 익숙한 이제 홈쇼핑 형태 옆에 뭐 예를 들어서 가격이나 뭐 이런 거 나오고 저 지금 화면과 그렇죠. 비슷하네요. 뭐 그런 걸로 이제 하면서 했는데 문제는 이런 제천 참사와 같은 어떤 국민적 정말 슬픔에 잠기게 하는 그런 사건을 이런 형식으로 다뤘다는 게 이제 문제죠, 사실. 예.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정부의 공식 방송이라 한다면 이런 중요한 국가적 재난 사태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포맷 자체를 바꾼다든지 그렇죠. 뭔가 그런 사실관계를 전달한다는 이런 쪽으로 해야 되는데 문제는 기존에 있는 형태 그대로 하다 보니까 이걸 보신 시청자분들이 상당히 불편했던 모양이에요. 어떻게 예. 정부가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 제천 참사를 홈쇼핑 같은 형태로 방송할 수 있냐 뭔가 그리고 또 너무 또 홍보 자체가 보면 대통령의 어떤 개인에 대한 홍보 이런 쪽으로 많이 맞추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 이수희 변호사님 예. 말씀처럼 제가 이 방송을 좀 살펴봤더니 유가족과 문재인 대통령이 대화를 나누는 그 장면 위에 이니 특별전이라는 이름까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KTV라서 더 문제가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KTV가 한국정책방송원에서 이제 온종일 방송하게 된 게 몇 년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원 목적은 정책 홍보에 있는 거예요. 정책이 다 홍보가 돼야지 국민들이 이해를 하고 그래야지만 이게 이제 국정을 운영하거나 뭐 이런 이제 정책을 꾸리는 데 있어 실효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홍보라는 것이 이제 그런 면에서 정책의 실효성을 위해서 이 KTV가 필요한 건데 예. 문제는 이게 정책 홍보에서 가 주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띄우기로 보인다는 거죠. 그게 거기에 너무 골몰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그 형식 자체를 글쎄 이게 제작진이 아니랬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이거를 그 위에 문체부까지 이것을 이제 비판을 해도 되는 건지는
절차를 잘 몰라서 저도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예. 주 목적 자체가 정책 홍보이고 그것을 어떻게 좀 톡톡 튀게 이렇게 좀 재밌게 그 시선을 주목시킬 수 있게 하겠다라는 그 발상 자체는 아이디어는 좋은데 이게 때와 장소가 있다는 거고 대상이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정책 홍보가 아니라 너무 대통령 띄우기에 치우치다 보니까 이런 거에서 좀 그 매너리즘에 빠지면서 이런 그 무감각한 거, 뭐 무감보다 더한 거죠. 이거는 그런 실수를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홈쇼핑이라는 게 형식이 물론 뭐 홈쇼핑 방송은 아니었지만 상품 파는 거잖아요. 그런데 상품 그러니까 파는데 예. 예, 홈쇼핑이 일반적으로 우리 국민들한테 주는 이미지 자체가 그거는 홍보 아니겠습니까? 누가 봐도. 그런데 아마 문 대통령이 뭐 그늘지고 어디 습진 그 사회 취약층